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확실하게 비판을 해 나가겠습니다.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0%를 할인해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 발행 부대 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천억 원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 현금깡 단속하고 추가 관리 비용까지 나라 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서 재정 순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천억 원, 전체 11% 남짓에 그칩니다.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입니다. 또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의 경계선입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됩니다.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그리고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간사에 내정됐지만 아직 별다른 의혹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장동혁입니다. 스폰서 정치 논란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청와대 석사학위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청와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다가 청와대가 웃을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만 모르는 청와대 서울 캠퍼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변명을 들으면서 수년 전에 본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대학생 A씨가 주식 투자로 마련했다면서 1,500만 원을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기부하는 청년 기부왕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A씨가 수년 동안 기부한 전체 액수는 1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은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유명세를 이용해서 A씨에게 유명세를 이용한 A씨에게 속아서 그에게 투자금을 보내온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변에 홍콩 투자회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학업과 병행했는지를 묻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학을 다니고 금요일부터 주말은 홍콩으로 건너가 투자회사에 근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A씨는 출입국 기록도 없었고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기부활동도 열심히 하고
금전 차용도 활발히 하고 재산 증식 경위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중국으로 출퇴근하며 대학원 수업을 병행했다고 해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에서 그 가짜 청년 기부왕의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A씨 사기 행각은 오래 갈 수 없었고 결국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각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 검증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업무 보고도 받았고 일본 총리 보좌관도 접견했고 가짜 총리 행세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국민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